네, 안녕하세요. 나이스의 법인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금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노무와 관련된 이슈들도 참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노무 관련 이슈 중에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장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직접 답변 드리기 쉽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사님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근로계약서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업주겠죠. 사업주 간에 체결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렇게 체결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근로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은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서식에 맞게 근로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근로 내용 등에 대해서 사실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달라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작성을 하셔야 하고요. 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겠죠. 네, 간혹 알바생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사장님이 좀 있으신데요. 저희가 흔히 알바생이라고 부르는 근무 형태는 근무 기간에 정함이 있는 즉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가입도 반드시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떠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휴가, 퇴직금 등이 있고요. 근로자와 합의한 사항을 사실에 맞게 근로계약서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임금에는 비과세되는 수당도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비과세되는 수당이란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 연구수당 20만 원까지, 육아수당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 비과세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게끔 세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법은 노사 간의 합의가 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로 채용한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 라고 제안해 온다 하더라도 사장님께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후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교육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수습기간은 따로 없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해고와 그리고 임금과 관련해서 이 3개월이 기준이 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근로계약서 안에 계약 기간을 적을 때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부터 단 수습기간은 3개월이다. 이런 형태로 근로시작일과 수습기간 정도만 명시해 주시면 되시고요. 수습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노무사님께 여쭤보니 과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참고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이러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은 사실상 근로자에게는 금전적이라든지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주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보복성 또는 협박성 차원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세금 이슈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장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스법인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